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재판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혼 사건 하나 빨리 해결했어요. 그거는 제가 설 이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종탁의 성공변론의 사례에 올라왔던 것을 하겠습니다. 팍타 순투세를 반다. 뭔 얘기하고 있냐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팍타 순투세를 반다. 라틴어 법 격언입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러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법 격언이 굉장히 많은데 짐작하시겠지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법에서 나왔습니다. 로마법은 기원전에 존재했으니까 2000년도 전에 있었던 법이네요. 여러분 기원전 얘기 나오니까 기원전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놀면서 상식. 우리 기원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을 영어로 BC 줄임말로 쓰고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로마가 있었고 로마의 그 위대한 유산인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인류도 이 제가 방금 말했던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이 법 격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법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현대계약법에서는 소위 약정서를 쓰죠. 약속한다는 거죠. 각서, 각서 쓰자고 하잖아요. 뭐라고 불리던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우리 약속 이행하라고 예를 들어서 돈에 관한 거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지요. 그래서 대여금 청구, 여러분 대여금 청구, 돈 빌려주고 받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것은 약정금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금 청구 요건 사실은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목적물, 이 경우 돈 같은 경우는 돈을 입금한 것들, 그런 증거들, 그리고 반환 시기 도래, 소위 말하는 돈 변제기죠.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 했던 그 도래한 사실, 이 세 가지까지 다 입증을 해야지, 원고가 입증을 해야지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금 청구는 약정했던 사실 자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약정금 청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같이 했죠.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해서 나오는 상식이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가 대여금 청구보다 좀 더 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을까요? 저 약정금 청구를 해봤습니다. 11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 엄청 크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11억 되면.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 인지액이 많이 나오면 일부 청구를 합니다. 그 일부 10억 중에 1억 먼저 청구하겠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일부 청구입니다. 인지액을 좀 아끼면서 진행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였나? 의뢰인이 창업자였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산품에 대해서 특허 기술도 있었어요. 전기 차단 관련된 거였는데 제품을 만들면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기업 하시면 여러분 자금 유동성 확보 굉장히 큰 문제죠.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R&D 개발 투자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하죠.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미국인들이 아니고 교포들이었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미국인들이었는데 계약서는 다 영어로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사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가 엔젤 천사잖아요. 데빌, 악마로 돌변합니다. 다 돈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좀 괜찮고 이 창업자를 몰아내면 자기네들이 이 회사를 먹고 그 자기네들이 이 회사 경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 창업주를 몰아낸 것이죠. 이 사회에 들어왔고 자금이 있으니까 주식회사는 주주가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돈으로 이제 사서 그 돈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우리 의뢰인 창업자를 몰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대형 로펌을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에서 패소했습니다. 대형 로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당 차지를 받아요. 엄청 돈을 많이 받는데 저도 자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자문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형 로펌처럼 많이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수금도 떼이고 그리고 자문료도 많이 떼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실에 빠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의해 드렸죠. 스티브 잡스도 애플 만들고 쫓겨났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세계적 기업 애플 만들지 않았느냐. 그 의뢰인을 의뢰하니까 의뢰인분이 힘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의뢰인한테 설득당해서 힘드니까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 보수로 하자.
성공보수를 좀 제대로 많이 받자 그래서 착수금 좀 쪼개왔고 성공보수를 또 약정했습니다.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엔젤 투자자들 주로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계약서를 변경하면서 다 했는데 그거 다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카투자 나왔고 영문 어느 정도 다 해석이 되지만 그래도 법률 용어 이런 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성립하려면 그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됐어요.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경우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는 전문가가 또 누굽니까? 회계사죠. 회계사랑도 협업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뭐 이사회 회의로 뭐 갱신된 계약, 투자 조건 뭐 수천 장에 달하는데 그런 거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팍타순트 세르반다입니다.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투자 계약에 갇혔으면은 저희는 뭐 쫓겨나도 한마디 못할 수 있었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다 자꾸 찾아가지고 회사 가수금에 대한 약정, 내가 이게 회사에 나갈 경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해서 약정금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호사는 신급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1심에서 선임료를 받고 싸우고 2심 항소심에서 또 다시 선임계약을 체결해서 선임료를 받고 싸우고 대법원 3심 마지막도 따로 선임계약을 해야 됩니다. 신급마다 대리가 있다는 거죠. 그 신급 대리라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신급 대리 유혹을 받겠죠. 왜냐면 신급마다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그때마다 선임료를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래서 돈 벌기는 틀렸는지 의뢰인에게 빙의가 돼서 빨리 끝내드리자. 이 긴 재판 하는 동안에 의뢰인이 파산할 수도 있고 진짜 경험권 완전 뺏겨버리고 회사도 망할 수 있다 생각으로 조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조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여기 나오나요?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조정으로 속전속결하기로 해가지고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변호사는 판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대표를 몰아붙였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어차피 상식입니다. 상식? 약속을 지켜라는 것이죠. 약정서대로 가자. 이게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막 무수히 복잡한 논점에서 불리한 지점에서 싸우면 그거는 변론이든 아니면 전쟁의 전략이든 다 하수들이 하는 것이죠. 싸움은 불리한 지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리한 지점에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약정금 청구를 몰아섰고 약정대로 가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으로 1심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보람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심, 2심, 3심 뭐 신급으로 다 갈 수 있었지만 11억이나 되는 돈을 조정 한 번에 끝냈습니다. 조정하려면 우리도 양보해야겠죠.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 납부해서 받는 걸로 했지만 분할 납부하더라도 1회라도 지연이 되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그리고 전액 청구를 하려고 해도 책임재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할. 우리는 특허 가압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도 이제 경매에서 가압류된 것으로 돈을 받아올 수 있었고 또 조정조서가 집행문입니다. 여러분. 조정조서도 확정이 되면 집행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판결문과 같이 조정조서도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회사, 압류한 공장 기계들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건은 1심 조정에서 빨리 끝냈다. 예전에 문종탁 TV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명예훼손 된 거를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을 막아드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당일 하루 만에 가처분 결정이 나와서 그 명예훼손 게시물을 막게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제가 보면 속전속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거. 그래서 뭐 신급 대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1심에서 조정으로 바로 끝내드렸습니다. 상대도 뭐 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다시 뭐 싸우고 이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조정조서 확정이 됐고 그걸로 의뢰인의 고통을 해결해 드렸죠. 11억 원이나 됐지만 일부 청구에서 인지액도 아끼고 결국은 조정으로 11억 전액을 분할이지만 다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끝내줄 수 있는 내일같이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많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했으면 변호사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셨으니까 성공보수 약정도 잘 지키시기 바라고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변호사는 사실 소송이 줄겠죠.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힘들까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약정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할 수 있다. 약정금 청구. 그리고 제가 11억 원 이런 거 조정으로 승소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약정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문종탁 변호사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번호는 여기 들어갑니까? 계속 여기 밑에 놔둘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한 주 되시고,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또 추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틈틈이 제가 성공 사례도 올려보고 법률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